안녕하세요. 3학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제 홈페이지에 있는 과제를 열심히 잘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김평중 학생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감동받았어요. 자, 이번 학습에서는 전통 회화를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기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린 많은 훌륭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 한번 실제로 직접 그려보는 것이 선생님의 그 수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전통회화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과 하선지로 그림을 그렸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 심플한 먹과 하선지로 수많은 세상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이고 상징적이다. 서양화는 사실은 형태, 비례, 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형식을 중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형식을 중시하고 외형적이라고 말한다면, 동양화는 사실 똑같이 이제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어마무시한 깊이의 뜻과 정신이 숨어 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깊은 뜻과 의미, 보는 맛이 있다. 이해하는 맛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이 없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실기할 때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경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 귀찮아서 또는 완성도가 떨어져서 배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동양의 정신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이제 74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우리 전통회화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81페이지에서는 그 이론이 쭉 나와 있는데, 전통회의 특징, 크게 아까 전에는 큰 특징이었고, 조금 세부적으로 재료, 공간, 기법, 소재, 장르, 이렇게 해서 좀 심화해서 한번 알아보면, 먼저 재료죠. 재료, 먹, 화선지, 붓을 사용한다. 그죠? 연필, 지우개 이건 없어요. 그죠? 공간, 아까도 첫 번째 그 특징에서 설명했듯이 여백의 미가 있다. 여백의 미. 공간을 여백의 미로 해서 어떤 공간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뭐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삼원법입니다. 삼원법은 뒤에서 우리 동양화 그 작품을 가지고 좀 심화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동양화 아무 때나 그렸나? 아닙니다. 다 정해진 기법이 있어요. 기법 책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묘법, 준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저번에 그 홈페이지에 과제로 올렸듯이 우리가 그 구륙법, 몰골법 또는 준법에 대해서도 과제를 참 훌륭하게 잘 올렸던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모라, 수채화, 풍경화, 뭐 경험화, 상상화 이렇게 서양화를 나누듯이 동양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재별로 나눌 수 있는데, 소재에 따라서 무엇을 그렸나, 무엇을 소재로 그렸나에 따라서 풍경을 그렸을 경우에는 산수화, 인물을 그렸을 경우에는 인물화, 화조화보다 꽃과 새를 그렸을 경우 초충도는 풀과 곤충을 그렸을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임당의 초충도, 우리 5만원권에 있죠. 풍속화, 우리 신윤복이나 김홍도 많이 들어봤죠? 그 시대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 그리고 기명절지화라고 있습니다. 정모라, 지금 서양화의 정모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르가 있어요. 누가 그렸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냐에 따라서 장르를 나눌 수 있는데, 민화, 서민들,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린 민화,
그리고 문이나 산수화, 또 진경산수화, 풍속화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먼저 재료 우리 다 아다시피 요거는 넘어갈게요. 화산지 붓, 그 밖에도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개미 첫 번째 우리가 특징할 때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불교 동양의 정신적인 그 사상을 반영하는 거죠.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나 사상을 반영하니까요. 어때요 지금? 여백개미가 느껴집니까? 작품에서 텅 빈 그 빈 여백에 새 한 마리 그려놨을 뿐인데 이 공간이 어떻게 뭐로 보이나요? 하늘로 보이죠. 그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텅 빈 아주 그 드높은 하늘 같은 게 느껴집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경을 그리진 않았는데 안개가 낀 아주 어스름한 그런 풍경의 그 배경 그대로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색칠하지도 않았고 물을 하늘색으로 색칠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과 안개, 하늘, 공간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문법. 사문법이에요. 별표 나중에 서술형 시험 칠 때 좀 나올 겁니다. 공간 미술에서는 풍경을 그릴 때 공간을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투시 원근법을 사용해서 공간을 표현했어요. 공간을 표현했는데 고정된 한 개의 시점을 사용해서 공간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예쁜 친구가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바라봤을 때 이 길이 점점 작게 보인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체는 점점 작아져서 단 하나의 점으로 사라진다 해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일정한 그 비례로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투시 원근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시점을 사용해서 공간을 표현했다면 동양의 원근법은 다양한 시점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원, 심원, 평원, 고심평 이렇게 세 가지 원근법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 삼원법인데요. 고원은 뭐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점을 우리가 고원, 높을 고자 해서 고원이라고 합니다. 심원은 뭐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 그리고 평원은 평평하게 보는 시점. 이렇게 이 세 가지 시점이 이 동양화 산수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동양의 사람들은 이런 삼원법을 사용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죠. 동양화, 전통의화는 정신적이고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삼원법을 사용해서 산수화를 그렸죠. 그러면은 조금 더 뒤로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남북조시대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남북조시대 곽희의 조춘도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그 동양의 원근법 삼원법을 사용해서 그렸어요. 사실 서양의 화가들은 풍경을 그릴 때 멋진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어떻게 해요? 이젤 들고 물감 들고 연필 들고 나가서 이젤을 딱 펼쳐서 거기 앉아서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죠. 화폭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담았다면 동양의 산수화가들은 예를 들어서 금강산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요. 금강산에 그 멀리서 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의 그 진정한 그 전기를 그리기 위해서 금강산을 한 달 동안 여행을 합니다.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강산을 우리 입구 쪽에 그 올라가는 길, 평평한 길에 걸으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구경도 하고 꽃도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높이 올라가면은 힘들겠죠. 그러면은 계곡에 발도 담궈서 손도 씻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저 꼭대기 올라가서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 펼쳐지죠. 그런 체험하는 거죠. 금강산을 체험해서 금강산이 진정 어떤 산이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삼원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그런 게 잘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사람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그 산 속에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보이면 그 초능력자예요. 어벤져스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 또 사람이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아, 여기는 배를 타고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높은 곳. 여기 볼까요? 여기는 이제 꼭대기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하라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깎아지른 듯한 절벽, 무서운 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그린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외치고 산을 바라보면 막 여러 가지 산들 막 밑에서 쫙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폭포 막 이렇게 보고 저 안쪽에 보이나요? 여기 절이 막 있습니다.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소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이고 자기가 체험한 그런 이 산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막 팍팍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평평하게 바라본 시점인 평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고원을 사용해서 그렸고, 또 산 위에서 깊숙한 골짜기를 이제 바라보는, 깊은 곳을 바라보는 시몬, 아래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시몬의 시점을 사용해서 폭포랑 집을 그렸습니다. 이렇듯 동양화는 이런 삼원법을 사용해서 그린 것이 산소화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에 따른 동양화의 전통화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산소화, 임무랑 하조화 있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산소화 뭐다? 그렇죠. 풍경을 그린 거다. 하조화는 뭐다? 꽃화자, 새조자 해서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꽃과 새를 그린 화조화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상징한다고도 하네요. 자, 요거는 초충도. 풀초자, 곤충 그 충자를 그려서 풀과 그 곤충을 그린 그림이 개명되었지 않은 정무라, 마지막 인무라 이렇게 돼서 그 소재별로도 전통의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 있는데 미나, 문이나 산소화, 진경산소화, 풍속화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미나는 조선 후기에 그 서민들이 뭔가 부적처럼 사용한 그런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까치와 호랑이가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 그림은 새해 첫날에 복은 오고 아구는 물러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산소화는 말 그대로 풍경화를 의미합니다. 풍속화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생활상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 문희나는 뭐냐면은 양반들이 취미로 그린 그림을 문희나라고 해요. 얘들은 화가는 아니에요. 취미생활했기 때문에. 진경산소화는 사실 산소화가 여기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진경산소화, 조선 후기에 진경산소화가 나오기 전까지 산소화는 다 중국 거를 뺏겨서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경산소화는 진짜배기 경치다. 즉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처음으로 그린 산소화입니다. 그래서 정선이라는 화가가 우리나라의 금강산, 인왕산 등을 실제로 보고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 거죠. 알아본 거 묘법, 준법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루법, 물골법, 백묘법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거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구루법은 테두리를 해서 색칠하고, 물공법은 그냥 색칠하고, 백묘법은 테두리만 하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무법은 뭐냐면 붓에 3단계의 명암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한 붓에 쫙 갔더니 이렇게 그라이데이션이라는 아주 멋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거 준법은 우리 산소화 그릴 거라고 했잖아요. 산소화를 그릴 때 아주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그냥 허투루 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기법들인데 그중에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6가지를 배워보고 실제로 연습해보고 그걸 사용해서 또 나만의 산소화를 그려볼 겁니다. 미점준, 하엽준, 피마준 쭉 있는데 교과서 74페이지에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또 선생님이 링크한 동영상에 다는 아니지만 4가지 정도 그리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주의 있게 살펴보고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활동지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그 붓펜이나 연필 안됩니다. 볼펜 안됩니다. 그리고 붓에다가 뭐 검은색 물감을 묻혀도 되고, 그리고 붓 종류를 사용하셔야 돼요. 펜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동양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선지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A4용지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뺏겨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됐나 모르겠네요.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툴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임평중 학생들 훌륭하니까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꼭 과제해서 과제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